올 하반기부터 그런 빌 에크먼이 물론 본인의 그런 포지션을 좀 이용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금리에 관련해서는 정말 작두를 타고 있어서 네. 그때 한 발언이 또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제 포지션 변화 제가 뭐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네. 3.9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4%가 이렇게 빨리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물 금리인데 이게 보시면은 초반에 한 지금 3.9잖아요. 네. 한 4.1 수준. 네. 한 8월 초인데요. 이때 빌 에크먼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기를 했으니까 포지션은 그 전에 구축을 했겠죠. 네. 국채 금리 숏, 그러니까 상승 베팅입니다. 금리는 떨어져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금리 상승에 엄청난 베팅을 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이야 여러분들 5.0을 보고 와서 그렇지 4.0이 천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금리는. 네? 맞아요. 근데 4.1이면 네.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모두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게 30년물은 한 5.5 네. 그리고 10년물도 5%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인플레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사람들은 너무 지금 금리가 높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 맞아. 근데, 한두 달 전에 진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했죠. 네. 뭐 설마 그랬는데 진짜 미국 금리가 5%를 찍었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하면서 진짜 고점이에요. 거의 딱 고점이에요. 진짜. 맞아요. 우리 얘기했던 기억 나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금리가 급전직하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원래는 이게 인플레가 해결이 안 돼서 30년물 5.5를 얘기를 했던 사람이 네. 내년에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너무 성급한 네. 11월에 그 얘기를 했으면 너무 성급한 건데 네. 지금은요. 네. 사람들이 다 그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한 시점이 9월이었나요? 11월 11월 정도네. 네네네. 이때 이제 숏 포지션 정리하면서 네.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은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도 맞아요. 랠리를 한 11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 하락에 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그러면 사실 1분기면 1월 아니면 3월인데 1월 가능성이 없으면 3월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약하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던 기억 나요. 네, 그리고 네. 금리를 빨리 낮추지 않으면 경착륙으로 간다. 저는 근데 이 의견은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페드와치에서 네. 연준은 3번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 예상은 몇 번이죠? 6번입니다. 네. 6번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연준이 말하는 3번. 연준이 말하는 3번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착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시장이 본 6번은요. 경제가 멀쩡한데 그렇게 6번을 내년에 바로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터져서 허겁지겁 내리면은 금리 인하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보실 거고요. 네. 그런 징후가 너무나 포착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스무스하게 6번 내리는 걸 보시게 될 텐데 빌 에크먼은 지금 미국 경제에는 사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이 많다. 네. 그래서 물론 연준은 뭐 제가 지난주에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말씀드렸죠. 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는 기적을 지금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거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틀렸던 거는 네. 이번 FOMC에서는 그 속내를 감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그죠? 그 저희 지난주에 네. FOMC 전날 네. 어차피 내릴 거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조심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분위기가 너무 서프라이즈로 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급전직하고 모든 서프라이즈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발언을 네. 누구마저 놀랐냐면 네. 닉 티밀하우스 기자마저도 놀라가지고 맞아요.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이로써 그 밤마다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건 증명됐어요. 네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빌 에커먼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요, 저는 이건 되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그런 뭐랄까 그늘, 네. 폐해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지금 사실 어제도 나온 이거 뉴스인데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늘어났어요. 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정도의 파산을 보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치솟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미국 뭐 펀더멘털 뭐 견조하다, 미국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곳곳에서 지금 지뢰가 좀 있는 모습이 터지는 모습이 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기업이 부도가 난다는 네. 거는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돈을 대주면 영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으로 돈을 못 벌어도. 자,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한 금리가 어떻습니까? 네. 너무너무 높죠. 네. 근데 자, 이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였어요. 네. 뭐 약간 우량 회사는 정말 0% 초중반, 중반 네. 정도.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한 1%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정크 등급도 뭐 정말 2, 3%로 자금 조달을 왕창 할 수 있는 기업 여건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동성의 홍수였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때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 조달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금리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는데 자 보통 회사채는요 3년 또는 5년 만기예요. 자 그럼 2021년에 정말 물밑듯한 유동성에서 회사채를 엄청 발행을 했었겠죠. 네.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기업들이 그런 파산이 된 기업들도 네. 있을 거고 내년도에 어마어마 3년 만기 회사채는 다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재발행을 하려고 봤더니 금리가요 네. 팍 뛰었어요. 그렇죠. 상반기에 많고 게다가. 그쵸. 네. 거기다가 또 빌려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네. 이자 부담이 네.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회사가 네.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회사만 그러냐? 네. 상업용 부동산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네. 대출 만기가 돼서 새로 돈을 조달해야 될 때 금리가 확 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에 나오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금리를 낮춰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유동성 확 풀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리파이낸싱 할 때, 그러니까 재대출을 할 때 아니면 채권을 재발행을 하려고 할 때 금리를 낮게 다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정확하게 빌 에크먼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금리가 치솟고는 있지만 그 전에 돈을 빌려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두드려 맞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결국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건데 맞아요. 거기에 대비가 돼 있을 정도로 다들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 빌 에크먼이 지금 최근에 스코어로는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 네. 월가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이 일단 그 올해 하반기에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세 맞췄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1분기 안에 그럼 아무튼 3월이 되겠죠? 3월에 금리 인하를 일단 지난 11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골드만삭스는 6월부터였나요? 뭐 지금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만약에 빌 에크먼의 이 작두발이 계속 간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3월입니다. 맞아요. 그럼 빌 에크먼을 좀 주시해서 봐야겠죠. 우리가 한때 네. 금리 인상기에 정말 되게 주시해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연준 위원 중에 지금 투표권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빌 에크먼이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왔어요. 네. 갑자기 또 이걸 포지션을 수익 실현을 딱 해버리면 네. 그렇게 되면 또 금리는 단기적으로 치솟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주시기 때문에 빌 에크먼의 발언, 그러니까 뭐 X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